자, 다음은 치유의 글 우수상 서혜선님의 치유의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치유글 쓰신 분들 한 분씩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오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혜선님이 제일 먼저인가요? 자, 네, 그렇습니다. 서혜선님 말씀하세요.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음소거 네, 해제하세요. 예, 예, 네, 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사례 발표하신 분들에 비하면 저는 너무나 미미한데요. 제가 맨발 긋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릴게요. 대모산이 저희 동네에 있어서 가끔 올라가는데 저희들이 지방 근무를 한 4년 했었어요. 그래서 순천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모산하고 많이 멀어졌었죠. 그래서 어느 날 올라갔더니 맨발 걷기 그 힐링 스쿨이라는 그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입구에. 그래서 저게 뭐지? 사람이 어떻게 맨발로 걸어? 그렇게 보고 이제 대모산을 이제 가끔 올라가니까 맨발로 걷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근데 굉장히 원시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왜 저렇게 맨발로 걸으실까? 이제 그렇게만 보고 자꾸 지나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타고난 약골 체질이에요. 제가 막내로 태어나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저한테 별로 신경도 못 썼던 것 같고 그래서 한 20년 전에 녹내장이 왔어요. 그래서 그 녹내장에 따른 그 두통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스님한테 의논을 하면 그냥 녹내장 환자들은 다 그렇게 두통을 호소한다. 그 말씀만 하고 어떤 처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열심히는 살려고 하는 그런 거는 있는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도 이 두통과 안구통 때문에 유쾌하지가 않은 거예요. 늘 괴로움이 딱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이제 진행은 좀 되는 것 같고 눈은 점점 시력은 나빠지고 그럼 나도 맨발로 한번 걸어볼까 하고 혼자서 대모산 정상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더랬어요. 그게 조금 무리였던 것 같아요. 초보였을 때. 근데 다음날 너무너무 피곤하고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하고 맞지 않는가 보다. 또 다시 이제 후퇴를 했죠. 후퇴를 하고 또 이제 여름이 다 돼서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한 며칠을 걸었었거든요. 근데 막 정강이 양쪽에 막 발진이 올라와서 가려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또 반바지로 산에 가서 맨발로 가서 옷이 올랐나 보다. 그리고 이제 피부과를 찾아갔죠. 선생님이 원인이 없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낫기가 어렵다.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갔는데 약사님이 그냥 이런 환자들이 있더냐 하니까 이런 환자들이 가끔은 오는데 이거 굉장히 낫기가 어렵다. 참 이제 또 산을 못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매 긁고 피가 나도록 긁고 이런데 이제 어떤 모임에 갔더니 이렇게 가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제 베이킹 소다로 한번 씻어보라. 근데 이제 좀 해서 이제 얘가 좀 깔아앉은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서너 번을 씻었더니 씻은 듯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왜 이런 발진이 일어나고 옷은 아닌 것 같고 왜 이러지? 제 몸에 독소가 빠져나오는 거였다. 내가 맨발로 걸어서 독소가 빠져나오는 거야. 제가 결론을 딱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열심히 걷기 시작했고 이제 2019년도에 여름에 제가 좀 박차를 가했던 이유가 추석 세고 제가 외국으로 동생 둘을 데리고 자유여행을 떠날 계획이었는데 제가 완전 저체질이지 않습니까? 근데 욕심만 가지고 제가 그때는 환갑이어서 환갑 기념으로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아는 사람을 둘 데리고 외국을 가자고 해놓고 비행기 티켓은 끊어놓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이게 과연 내가 이거를 수행을 잘하고 이 미션을 잘하고 올 수 있을까? 그래서 남편 보고 내가 좀 맨발로 열심히 걸어봐야겠다 갈 때까지. 그래서 마침 그때 여름이고 그 전에는 걷는다고 해도 대모산 올라갈 때만 걷고 내려올 때는 좀 하중을 많이 받으니까 발이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올 때는 신발을 신고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미션을 앞두고는 제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제가 죽기 살기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한 달을 그냥 콕 걸어서 떠나기 전까지
근데 가서 저보다 훨씬 건강했던 두 사람들은 그 자유여행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픽픽 쓰러져요. 막 대상포진이 올라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불면증이 심했던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잘 자는 거예요. 그 외국에 가서도. 그러니까 같이 갔던 두 사람이 아, 이 언니가 맨발 하더니 뭔가가 있네라면서 느끼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따라하고 있어요. 예, 그랬더니 아, 어느 날 남편이 나보고 너 머리 아프다 소리 안 한다. 눈 아프다 소리 안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싱크대에서 굉장한 저혈압이어서 싱크대 서 있는 게 제일 괴로워요. 차라리 산에 하루 종일 다니나 하면 다니는데 싱크대에 서서 밥을 하고 그냥 한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자세로 있는 거는 저한테 굉장히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발을 신고 산에 갔다 올 때는 다리를 마지막에는 끌고 내려오죠. 힘들어서. 그래서 밥을 사 먹고 갈까? 이런데 이제는 남편이 밥을 사 먹고 갈까 해도 나 집에 가서 밥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집에 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게 좋아지고 결혼하는 날부터 남편이 코를 골아서 40년을 숙면을 못 취하는 거죠. 딴방에 잡아도 안 되고 아주 그게 그냥 큰 고통이었는데 그렇게 한 달을 죽으라고 걸었더니 남편 코 고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서 저는 그 잠잘 욕심에 깨지 않고 숙면 취할 욕심에 정말 더 걸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콜레스테롤 이제 제가 한 20년 됐다고 지금 후기에 올려놨는데요. 이게 이제 모친이 57세에 고혈압으로 중풍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10년을 두 병을 하다 가셔가지고 저한테는 큰 트라우마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안 된다. 너는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약을 먹기를 시작했는데 한 몇 년 버텼죠. 제가 해보겠다. 해보고 식이요법 해보겠다. 운동도 열심히 하겠다. 해봐도 이게 하나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지 마라. 그럼 너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못 산다.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사람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약을 한 알 먹으면 편하니까 그걸 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래 저도 이제 이쯤에서 포기를 하자 하고 약을 받아 먹기 시작했는데 한 달 먹고 가니까 툭 떨어져 있죠. 콜레스테롤이 거의 그냥 반으로 뚝 떨어져 있죠.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다리에 뻣뻣하게 쥐가 내리고 다리가 그냥 뻣뻣하게 제 다리가 아닌 거고 등줄기에서 이상한 통증이 딱딱 올라오는 거예요. 가끔씩. 그래 이게 뭘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게 왜 몸이 내한테 분명히 보내는 신호가 있는데 내가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가만 생각을 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 약 후유증이라는 걸 막 검색하기를 시작하고 차라리 어떨 때는 그 외국 논문까지 제가 다 뒤졌어요. 근데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약인 거예요. 스타틴이라는 거는 정말 악마의 약이고 나중에는 이 항문 근육을 약하게 해서 변실금이라는 것까지 오게 만드는 그런 약이더라고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선생님 이거를 반으로 한번 줄여보자 약을. 그럼 선생님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ml짜리 5ml로 받아온 거예요. 그럼 이걸로 먹었을 때 한 달 후에 내가 갔을 때 수치가 충분히 안정권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은 그 배를 저한테 미리 처방을 해주셨던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고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좀 약간 그런 질문을 드렸더니 너 이 병원은 오지 마라는 거예요. 오지 마라. 난 당신 같은 환자는 못 받는다. 그래 알겠다. 그럼 내가 죽으라고 그럼 내가 해보겠다고 뛰쳐나왔죠. 뛰쳐나와서 그에 이제 이태리 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때 가이드가 온갖 그 대사질환병을 다 앓고 있는 저보다 한 살 많은 여자였어요. 그러면서 샐러드를 먹어라. 샐러드를 하루에 한 양푼씩 가득 먹고 운동하면 그거는 틀림없이 떨어진다. 자기가 가이드 자격증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그 3대 질환을 다 앓고 있더래요. 검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 샐러드가 운동을 해서 떨어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데도 한 10 정도, 20 정도는 내려가요. 3시간을 산에를 뛰어다니고 샐러드를 그냥 한 세숫대야를 먹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도 10 내지 20. 그만큼 이게 떨어지기가 이 체질적으로 온 거는 너무너무 힘든 거. 빵 안 먹죠, 떡 안 먹죠, 흰쌀 안 먹죠, 단 과일 안 먹죠. 세상에 먹을 게 없고 세상에 맛없는 것만 그렇게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대모산에서 그때는 제가 걷지도 않고 묵기만 할 때예요. 지나가는 어떤 아주머니를 붙들고 왜 아주머니 이렇게 맨발을 걸으시냐고 하니까
콜레스테롤이 떨어진다. 너무너무 이거는 희한한 일이다. 그래서 동네 병원에 자기도 한 달을 긋고 갔더니 수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동네 병원이어서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큰 병원을 갔대요. 큰 병원을 가서 다시 재검을 했더니 더 10이나 더 낮게 떨어져 나왔다. 이거는 정말 희한한 일이다. 제가 거기서 더 발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번,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분이 단톡에 가입하라 하시는 걸, 아이, 그냥 제가 좋으면 하면 됐죠. 단톡이라는 걸 저는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단체 톡방에 이렇게 많은 알림이 올리고 하는 게. 그래서 그냥 제가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만 하고 이제 단톡 가입을 안 했으니까 저 정보가 제가 늦었던 거죠. 그걸 굉장히 지금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대모산 정상에서 누가, 제가 너무 말이 길죠? 예, 조금 아, 정리해 예, 예, 주시죠.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이번 겨울에 처음으로 이제 100일을 도전을 해본 거죠. 단톡방이 안 들어있었으니까 겨울에 할 수가 없었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죠. 봄 되니까 다시 나빠졌죠. 그래서 여름에 만났던 분이 단톡에 꼭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100일을 꼭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정말 콜레스테롤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해 가서 한 달 살면서 계속 아침 저녁으로 뭐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냥 도시락 싸들고 바다로 산으로 해집고 돌아다녔던 거죠. 그랬더니 제 생애 최저 그 수치가 155라는 수치가 나왔던 거죠. 130 안에 들어가야 이 정상인데 제가 진단받고 155가 돼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무가 된 상태이고 정말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운동 아닌가. 한 이 정도에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녹내장은 다 좋아지셨고요. 녹내장은 안 좋아졌어요. 녹내장이 제일 지금 효과가 없어요. 통증만 아, 없지. 그래서 통증만 제가 없고. 예, 녹내장은 전혀 차도가 없어서 제가 한번 여기에도 한번 제 최고 그거를 이제 한 눈은 살아있고 한 눈은 지금 시력이 간 상태인데 이 한 눈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더 열심히 하고요. 예, 이제 이거를 제가 한번 시험 대상으로 한번 드라마틱한 한번 후기를 남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아마 좋아지실 거라고 믿고, 예, 예, 지금 콜레스테롤 수치도 다른 분들이 좋아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아마 그렇게 되실 다른 거는 다 다른 분들 좋아하셨던 사례라서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요. 네, 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자, 시간이 예. 많이 가가지고.